밤의 고요한 가운데 참호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위협적인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점점 가까워진다. 닭살이 돋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며 그 소리는 강한 바람 속에서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간다. 고개를 들어보면 무언가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폭탄이 아니다. 금속 물체가 땅에 떨어지며 차가운 소리를 내고 그 차가운 기계적인 눈이 당신을 응시한다. 그것은 로봇개, 론이었고 마치 실제 개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며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인내심을 가지고 사냥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현대전쟁의 현실이다. 자동화 기술이 전투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직면하게 될, 아니 이미 직면한 현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상과학에서 등장하던 드래곤과 로봇개가 전장에서 현실이 되었을까? 이 둘의 관계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이 전쟁의 양상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의 론 뱀파이어와 로봇개들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진보의 상징이다.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작전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는 인간 생명이 경시되는 러시아의 전략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2022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러시아에서 사망한 군인의 수는 66,763명으로 인간 방패와 같은 전략을 보여준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군인을 귀중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은 그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책이다. 우크라이나는 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군인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들은 지뢰가 가득한 지역을 넘고 적이 지배하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며 고정된 요새를 공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자동화 시스템은 전투 임무나 정확한 전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물자 지원을 최적화하고 군인들이 필요한 자원을 위험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 특히 론 뱀파이어와 로봇개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론 전쟁이라 불리며 UAV가 군사 전략의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론 전쟁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붙여진 것이지만 UAV가 대규모로 사용되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론의 사용에서 큰 전환점을 만들었고 우크라이나가 매달 10,000개의 론을 잃는 상황을 보여준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이 숫자는 공중 전투의 치열함을 반영한다. 이제 론은 정찰, 포병 유도 및 목표물 공격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았다. 이는 기술과 군사 전술에서 큰 진전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UAV 급증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UAV는 이미 베트남, 코소보, 이라크,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 등 이전의 여러 분쟁에서 사용되었다. 군사에서 UAV 기술의 사용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으며 고대 중국의 불꽃연에서 시작해 1849년 베니스 포위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의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대규모로 UAV가 사용된 전쟁은 없었다. 이는 왜 우크라이나에서 론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큰 의문을 남긴다. 실제 이유는 효과적이고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방공 시스템이 점점 더 부적합해지고 전통적인 전투기들이 더 이상 이 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론은 최적의 선택이 되었다. 가격이 $500 이하인 저렴한 드론들이 현대전쟁에서 최적의 선택이 되고 있다. 이 드론들은 대규모로 배치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혼란스럽고 유연하며 치열한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론은 이상적인 도구가 되었다. 빠르게 배치할 수 있고 임무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쉽게 철수할 수 있는 론은 전선의 변화에 즉시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론은 종종 자살 전사로 여겨진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론은 사실 상용 제품을 개조하여 전투에 적합하게 만든 것이다. 그중 하나가 카론이라는 론으로 원래는 레이싱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이제는 폭발물을 장착해 정밀 공격을 수행하며 일회용으로 사용된다. 이들은 비용과 효율성에서 뛰어나며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양측 모두 첨단 UAV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는 터키의 BATA-TB2도 포함되어 있다. BATA-TB2는 6.7km의 고도에서 비행하며 20시간 이상 작동하고 최대 145kg 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는 50대 이상의 BATA-TB2를 받았지만 가격이 한 대당 500만 달러로 매우 비쌌기 때문에 더 저렴한 솔루션을 찾아야 했다. BATA와 같은 복잡한 드론에 비해 FPV 드론은 덜 복잡하지만 여전히 높은 정확성이 요구된다. 운영자는 원격 조종 장치와 헤드셋을 사용해 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며 태블릿에서 얻은 정보를 결합하여 목표를 찾아낸다. 목표를 발견하면 그들은 탱크의 엔진 구멍이나 출입구와 같은 약점을 겨냥해 론을 정밀하게 공격한다. 론 FPV는 단순히 차량을 파괴하는 임무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사용해 적의 보급기지와 지휘소를 공격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약점을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론 FPV는 직접 공격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고급 센서를 갖춘 이 드론은 정찰과 실시간 정보 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의 기지를 파악하고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 이 덕분에 론 FPV는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이 드론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여 포병의 화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화력의 정확도를 높이고 공격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 이 역할은 전쟁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데 포병과 UAV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여러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전쟁 범죄를 기록하고 전파하는 역할입니다. 고해상도 비디오 촬영 기능 덕분에 론 FPV는 민간 지역 폭격에서부터 인프라 파괴까지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우크라이나가 진실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을 고취시키고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등장했는데 이는 러시아군과 전 세계의 전략가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드론 무기들입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론 뱀파이어라는 드론입니다. 이 무기는 바바 야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슬라브 민속의 무시무시한 마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여 러시아군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바 야가는 신비함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존재로 서구 문화의 베이브둑과 비슷한 이미지지만 그 성격은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합니다. 전장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론 뱀파이어 드론의 존재는 러시아 병사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무전은 차단되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들은 혼란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 드론을 처치한 병사에게 $500의 보상 또는 일주일의 휴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드론을 쉽게 처치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론 뱀파이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드론의 첨단 기술과 뛰어난 설계 덕분입니다. 론 뱀파이어는 특별히 설계된 드론으로 6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해 큰 중량을 운반하고 야간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첨단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약 396m의 고도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활동할 수 있으며 러시아 병사들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때때로 드론의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소리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밤에 유령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론 뱀파이어는 15kg까지의 장비를 운반할 수 있으며 이 무게는 약 33파운드에 해당합니다. 이 드론은 고폭 탄약이나 열압탄, 파편탄 등을 장착하여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한 대당 가격이 약 10.000달러에 불과해 매우 효율적이고 저렴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드론은 전쟁터에서 탄약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완벽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높은 성능과 정확한 공격 능력을 갖춘 론 뱀파이어는 우크라이나 군이 자원을 최적화하고 매우 효율적인 반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성은 그들의 비행 범위가 12km에 달해 조종자가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높은 고도에서 넓은 시야로 공격을 하는 것이 변동이 많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론 뱀파이어를 러시아 병사들에게는 악몽처럼 만들었습니다. 군사 목표를 제거하는 것 외에도 론 뱀파이어는 후방 지원에도 사용됩니다.
군수 물자를 전방으로 운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하루에 5에서 6번 비행을 할 수 있어 험난한 지역에서도 병사들에게 신속하게 물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또한 공중에서 조정 역할을 하여 지원 장비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작전 시간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과 다양한 활용을 통해 론 뱀파이어는 현대전쟁에서 첨단 기술과 정교한 전술이 결합된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론 뱀파이어는 현대전쟁에서 전투와 방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다목적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론 뱀파이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무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들 장비는 스카이폰 회사의 농업용 옥토콥터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론 뱀파이어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뱀파이어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장착한 공중 방어 및 지상 공격 시스템입니다. 이들 장비는 2022년 8월 약 3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에 포함되어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로봇계의 등장입니다. 2024년 8월 로봇계들이 전쟁에 참여하며 현대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로봇계들은 순찰과 전투 지원 임무에 사용되며 단순히 군수 지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전장의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로봇계는 론 뱀파이어와 협력하여 정확한 목표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전투에서 보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로봇 기술과 현대전쟁 전술의 결합은 매우 창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전투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봇계와 론 뱀파이어는 러시아군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으며 이들은 지치지 않고 보급이 필요 없으며 결코 사기를 잃지 않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살아있는 악몽처럼 만들어 러시아군에게는 큰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자살 로봇과 지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적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텔 S, 워크1, PD-15포과 같은 로봇들은 TM-62 대전차 지뢰를 장착하거나 최대 40kg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시속 24km로 이동하고 최대 5km까지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로봇들은 러시아의 주요 위치와 보급선을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투 외에도 후방 지원 로봇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급과 철수 작업을 담당하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로봇은 최대 590kg의 화물을 운반하고 최대 40km까지 활동 범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발리아 에어, 라텔 H, RS 페로, KNLR, 사이코 S1 등의 로봇은 복잡한 지형을 넘거나 고속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사족형 로봇들이 험난한 지형을 넘는 능력 덕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밀림, 참호, 파괴된 건물 등 다양한 지역을 넘을 수 있으며 특히 정찰과 감시 임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지뢰나 폭발물과 같은 위험을 탐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위험 지역에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개들은 주로 정찰 임무에 사용되며 최대 4kg의 물품을 운반할 수 있어 사람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위험에 직면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여 적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이 로봇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이며 특히 허니베러 오징어라는 별명을 가진 레드 부대의 28기계화 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이전에 여러 국가에서 테스트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2005년부터 군용 로봇 개발을 시작했으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빅도그가 그 예시입니다. 빅도그는 큰 소음으로 인해 퇴출되었지만 2015년에 등장한 스포트는 더 조용한 버전으로 정찰과 보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로봇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며 무기를 장착한 로봇개를 통해 새로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기술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로봇 전쟁의 무기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2022년 전시회에서 유니티 로보틱스의 로봇을 선보이며 이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이 로봇은 RPG-26 유탄 발사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로봇개들은 유니티 로보틱스의 제품들과 유사하지만
가격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 로봇들의 가격은 2,800에서 3,000달러 사이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18km, 무게는 13kg 미만입니다. 이 로봇들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과 여러 개의 광각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어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조종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지휘부에 전달하여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이동하거나 조종자를 따라갈 수 있는 이 로봇개들은 어려운 지역에 접근해 보급을 운반하고 군인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러시아군은 네 발로 걷는 유령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로봇들은 4,400에서 8,800달러의 가격으로 현대전쟁에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이들의 은밀한 특성 덕분에 발각되기 어려우며 원격 제어와 전략적 데이터 수집 능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로봇계와 현대전쟁 기술의 결합은 군사 전략의 진전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로봇 전쟁 산업이 가져올 도전의 신호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최신 정보를 얻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